안녕하세요. 삶의 한수입니다. 저녁 6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당신. 오늘도 수고했어. 그 한마디와 함께 따르는 소주 한 잔. 이것이 당신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술 없이도 편안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단 3주만 술을 멈췄을 때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입니다. 시작합니다. 65살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녁마다 한두 잔씩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심심하니까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텔레비전 보면서 한잔하면 하루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김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기분 좋게 마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술이 없으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마시는 것도 아니고 소주 한두 병이면 괜찮지 않나? 이 나이에 이것마저 끊으면 뭐가 남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습관을 하루아침에 놓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술잔을 내려놓는 순간 몸은 그 신호를 알아채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50대 중반의 박 선생님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박 선생님은 장사를 마치고 나면 늘 한 잔씩 하셨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상받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퉁퉁 붓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이 탓인가 싶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술 때문이라는 것을. 이른이 넘으신 최 선생님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소주 한 잔씩 나눠 마시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할아버지는 밤에 자주 깨고 할머니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둘 다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나이 들면 그런 거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종종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오랜 습관이 우리 몸을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술은 처음엔 위로가 됩니다. 외로울 때, 지칠 때, 힘들 때. 한 잔의 술은 그 순간을 견디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일 반복되면 술은 위로가 아니라 필요가 됩니다. 술 없이는 편안하지 않은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채야 할 신호입니다. 술을 자주 마시면 우리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거울을 보면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가끔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습니다. 밤에는 자다가 깨는 일이 잦고 아침이 되면 개운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술이 우리 몸에 쌓이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묵묵히 일하는 장기, 바로 간입니다. 간은 말이 없습니다. 아파도 소리 내지 않고 그저 묵묵히 일할 뿐입니다. 간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특히 술이 들어오면 간은 쉴 틈 없이 일합니다. 술을 분해하고 독소를 걸러내고 몸을 정화합니다. 하지만 술이 계속 들어오면 간도 지쳐갑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묵직하게 느껴지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입맛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간이 보내는 작은 신호입니다. 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시 쉬게 해달라고. 숨 좀 돌리게 해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술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술은 처음엔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근심도 잠시 잊게 하고 긴장도 풀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술 없이는 마음이 편하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가라앉고 저녁이 되면 자꾸 술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술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뇌는 술을 마셨을 때의 편안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원하게 됩니다. 마치 몸이 술을 찾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술을 끊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잘 자려고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면 금방 잠이 드니까요. 하지만 술을 마시고 자는 잠은 깊은 잠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자고 있는 것 같지만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낮에 졸음이 쏟아집니다. 밤에 자다가 자주 깨는 것도 술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술은 잠을 얕게 만듭니다. 작은 소리에도 깨고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온종일 피곤합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혈압도 영향을 받습니다. 술을 자주 마시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관도 서서히 손상됩니다. 얼굴이 자주 화끈거리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어지러울 때가 있다면 이것도 술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작은 신호들로 말을 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제 멈춰야 할 때라고. 이제 나를 좀 돌봐달라고. 그 신호를 듣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술을 끊기로 마음먹은 첫날.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습관처럼 냉장고 문을 열게 됩니다. 오늘은 안 마셔야지. 그렇게 다짐하지만 몸은 익숙한 것을 찾습니다. 손이 자꾸 냉장고 쪽으로 갑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뭔가 허전합니다. 저녁 식사를 해도 뭔가 빠진 느낌입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뒤척이기만 하고 시계만 쳐다봅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금단 증상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예민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그냥 한 잔만 마실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 시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몸이 술을 찾고 마음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원래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부터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덜 텁텁합니다. 물을 마시면 물맛이 느껴집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 붓기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눈도 조금 더 맑아 보입니다. 이게 진짜네. 그 순간 조금씩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하고 있구나. 변화가 시작됐구나. 나흘째, 닷새째가 되면 조금 더 견딜만해집니다. 여전히 술 생각이 나긴 하지만 첫날만큼은 아닙니다. 저녁에 산책을 나가거나 책을 읽거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술이 있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잠도 조금씩 잘 오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뒤척이긴 하지만 새벽까지 깨어있지는 않습니다. 1시간 정도 누워있으면 잠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보다 조금 더 개운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함이 느껴집니다. 입안도 상쾌하고 목도 따갑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소화도 한결 편해집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 음식 맛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그동안 무뎌졌던 미각이 돌아온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색이 달라져 있습니다. 붉고 거뭇했던 얼굴이 조금 더 맑아졌습니다. 눈의 충혈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해냈다. 일주일을 버텼다.
이제 3주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해냈다는 작은 자신감입니다. 그 자신감이 다음 주를 버틸 힘이 됩니다. 2주째가 되면 가장 큰 변화는 수면입니다. 술을 마시고 자면 잠이 빨리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얕은 잠을 잡니다. 자다가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술을 끊으면 처음엔 잠들기 어렵지만 일단 잠들면 깊이 잡니다. 2주째쯤 되면 잠드는 것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침대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깊이 잡니다. 중간에 깨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몸이 가볍습니다. 이렇게 개운한 아침이 언제였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몸이 제대로 쉬었다는 느낌. 그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술을 끊으면 마음도 조금씩 안정됩니다. 술을 마실 때는 순간은 좋지만 다음날 우울해집니다.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하지만 술을 끊으면 그 우울함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뭐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의욕입니다. 텔레비전만 보던 저녁 시간에 이제는 다른 것들을 합니다. 산책을 나가거나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밀려두었던 책을 꺼내 읽기도 합니다. 술이 차지했던 그 시간에 나를 위한 시간이 생깁니다. 2주째가 되면 주변 사람들도 알아챕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배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목소리가 맑아졌어요. 자녀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네요. 이웃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계속할 힘을 줍니다. 아, 사람들이 알아보는구나. 내가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 박 선생님도 2주째에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이제는 술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샤워를 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상쾌함이었습니다. 최 선생님 부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술 대신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둘 다 밤새 깊이 잤고 아침에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소화도 한결 나아졌고 할아버지는 밤에 깨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2주째의 변화는 단순히 몸의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내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확신.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3주가 지나면 몸이 확실히 가벼워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이전에는 2층만 올라가도 헉헉거렸는데 이제는 3층까지도 거뜬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눈이 맑아진 것이 보입니다. 충혈도 사라지고 눈동자도 또렷합니다. 얼굴색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붉고 거뭇했던 피부가 이제는 한결 맑아졌습니다. 옷을 입어보면 허리둘레가 조금 줄어든 느낌입니다. 바지가 헐렁해졌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가면 2kg 정도 빠져 있습니다. 술을 끊은 것만으로 2kg이 빠진 것입니다. 술 자체가 열량이 높고 술을 마시면 안주도 많이 먹게 됩니다. 그것을 끊으니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든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하루를 사는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저녁 6시가 되면 술 생각부터 났습니다. 하루의 끝은 늘 술과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녁 시간에 산책을 나갑니다. 아니면 책을 읽거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손주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고 오랜 친구와 통화를 하기도 합니다. 술이 차지했던 그 시간에 새로운 일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행복합니다. 술로 채웠던 공허함이 이제는 진짜 행복으로 채워집니다. 생각지 못한 변화도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매일 소주 한두 병이면 한 달에 10만 원 가까이 듭니다. 1년이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돈으로 이제는 손주에게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 먹습니다. 아니면 조금씩 모아서 여행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돈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생깁니다. 술 마시고 정신없이 보내던 저녁이 이제는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두세 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몸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 묵직하던 느낌, 그것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간이 쉬면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화도 잘 되고 입맛도 돌아옵니다. 단맛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맛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그동안 술 때문에 무뎌졌던 미각이 이제는 살아났습니다. 혈압도 안정됩니다. 술을 끊기 전에는 140, 150까지 올라갔던 혈압이 이제는 13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려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지러운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이렇게 강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이 좋습니다. 그저 술이라는 짐을 잠시 내려놓으면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김 선생님은 3주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고 하루가 기대됩니다. 오랜만에 등산도 다녀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랐는데 숨도 덜 차고 힘도 났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확 달라졌네. 김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술을 끊었어. 3주째야. 친구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진짜? 나도 한번 해볼까? 박 선생님도 3주 후 식당 일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이제는 힘들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말합니다. 사장님, 요즘 젊어 보이세요. 그 말이 정말 기쁩니다. 최 선생님 부부는 3주 후 함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지난번보다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뭔가 달라진 게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3주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계속 유지하세요. 3주의 변화는 단순히 몸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 전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을 끊는 순간부터 몸은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간은 다시 제 기능을 되찾고 혈관은 깨끗해지고 뇌는 맑아집니다. 단 3주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끊으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3주만, 딱 3주만 해보십시오. 3주면 충분합니다. 그 3주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주는 힘들 것입니다. 몸이 술을 찾고 마음도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견뎌내십시오. 하루하루, 하루만 더, 하루만 더. 그렇게 일주일을 버티면 조금씩 변화가 보입니다. 2주째가 되면 한결 수월해집니다. 몸도 적응하고 마음도 안정됩니다. 그리고 3주째가 되면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렵다면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나 3주 동안 술 안 마실 거야. 그렇게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 응원해주고 지켜봐주고 함께해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친구에게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 요즘 술 끊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 친구도 응원해줄 것입니다. 어쩌면 친구도 함께 도전할지도 모릅니다. 함께하면 더 쉽습니다. 술은 오랜 벗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친구였습니다. 외로울 때 위로가 되어주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친구와 잠시 거리를 둘 때입니다.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를 만날 때입니다. 건강한 몸, 맑은 정신, 그리고 평온한 마음. 그것이 진짜 친구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술잔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3주를 버티십시오. 그 3주가 끝나면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상쾌함, 거울 속에 비친 맑은 얼굴, 가벼워진 몸과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해냈다는 자신감. 그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주 후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잘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당신의 의지는 당신이 믿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3주. 단 3주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새로운 삶이 지금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